네? 집에 있는 같이 사는 여자가 항상 그 얘기해요. 그래서 승질나서 했던 메이크업. 일단은 그 뭐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제 메이크업 세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니, 근데 어떤 메이크업 하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 준비한 거는 그 이런 식의 화보를 좋아해요. 이거는 러시아 모델이었고 카자흐스탄인가 어디 하여튼 그 러시아 쪽 모델이었는데, 이미지를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 대한 크리스마스 룩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수석 아티스트들한테 던져지는 주제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크리스마스 룩이야. 근데 동양과 서양에 대한 그 키워드를 딱 줘요. 그걸 던져주고 메이크업 이번 룩 만들어. 이 부담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성공하면은 소스예요, 그냥. 그냥 잘했네. 실패하잖아요. 모든 책임이 저한테 다 들어와요. 세일즈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룩을 만들 때 핵심은 뭐였냐면은 아이리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인조 속눈썹을 많이 쓰지만은 룩을 만들 때 조금은 더 화려하지만 보다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정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었다는 컨셉으로 만든 룩이에요. 뭐 이쁘고 안 이쁘고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는 94년도에 처음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디? 네, 고등학교 18. 고1 때 연극을 하다가 고2 때 메이크업을 시작했고, 고2 때 메이크업을 시작하자마자 자격증을 따자마자,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따자마자 연극할 때 그 약간 좋은 혜택이 있어갖고 결국은 동네 아시는 형님들이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너 메이크업 배웠다며, 너 실장해. 그래서 시작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17대 저는, 그러니까 올해 47이거든. 17대 메이크업 실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어시스턴트라고는 시다부터 해가지고 올라간 이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자, 이제부터 저의 그 뷰티 세계에서의 삶이 어땠냐면은 거만의 극치를 달려요. 제가 걸어왔던 길은 다 그냥 그 판 안에서 제일 위에서만 걸어 다녔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거만해져. 그래서 망했어요. 사람 거만하지 마세요. 회사 이력서 낸다고 쓰라 그러면은 책을 한 권 내도 모자랄 정도에 했던 것들을 다 따지면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자기 프로필을 낼 때도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누구나 알만한 걸 쓰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대회, 뭐 알지도 못한 이상한 대회 훅 써놓고 거기서 뭐 수상을 했니, 금상 대상이니,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표현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PR이죠, 이거는. 없다면 다 지워버리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실까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진행하려고 준비는 해놨어요. 서비스라는 개념을 볼 때 일반 서비스가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가 있겠지만 특히 미용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랑 매우 달라요. 그러면은 미용 서비스라는 기본 내용부터 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는 걸 다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떠다 먹을 수 있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시켜서 물을 받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거 해주니까 아까처럼 얘기한 뭐 추가로 뭘 더 준다는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플러스 원의 서비스예요. 되게 좋은 서비스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서비스. 간략하게 이 내용들 다 얘기하면 운수, 통신 어쩌고 은행이 어쩌고 다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서비스의 핵심은 딱 그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더해주면 좋은 서비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 에센스 하나 샀는데 나는 기대도 안 했다는 뭐 샘플 좀 막 몇 종 세트를 주고 거기다 화장솜에다 뭘 계속 얹어줘요. 좋아해, 안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거든요. 립 컬러 보러 왔는데 파운데이션 입술 주변에 피부색이 좋아야지 립 컬러가 잘 보여요 하면서 파운데이션 샘플을 줘요. 그럼 좋아해요. 뭔가를 줘서도 있지만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 서비스가 좋다, 뭘 제공해주면 좋은데 꼭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뷰티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뭐 이 고객 흐름에 대한 얘기는 적용 안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게, 실제로는 고객을 맞을 때 이 4단계예요. 스텝 1은 환대, 스텝 2는 경청, 스텝 3는 제공, 스텝 4가 감사해요. 환대해주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니즈 파악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아티스트의 의견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사, 재방문을 유도하는 감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서비스의 기본 루틴 툴이에요. 이거는 어떤 서비스 교육을 받더라도 이 핵심을 정리해 놓은 건 다 똑같아요. 더 세분화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은 있겠지만 이게 다거든요.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우선 미용 서비스, 뷰티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 뭐가 제일 많이 다를까요? 일반 서비스의 기대치는 굉장히 낮아요. 뷰티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상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발동을 해요. 근데 이거보다 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자연스럽고 더 편하게 해줘야 돼. 그걸 못 해주면 불만족스러워요. 제품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에요. 그래서 뷰티 서비스는 그래서 어려운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그 내용을 다뤘던 거,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일기일회라는 게 있어요. 잊지고 잊지에.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못 만날 나의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한 번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서비스를 해주겠어요. 그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라 라고 CM을 해서 교육을 항상 해왔습니다. 제가. 이 고객은 나한테 단 한 번밖에 없을 사람이야. 잊지고 잊지에라는, 그러니까 일기일회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번밖에 마음을 주는 서비스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영구 고객들이 오셨을 때 그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준다?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서비스의 주 목적은 뭐냐면은 이 사람 기분 좋게 해줘야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기분 좋게 한 그 후단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다시 오게끔, 그쵸, 감동받아서 다시 오게끔, 아니면 친구라도 더 데리고 오게끔, 주변에 소문내게끔, 좋은 컨텐츠면 더 많이 소문을 내시겠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건 바로 잊지고 잊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기일회는 이 마인드는 어디 가서든 다 먹혀요.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걸 느끼는 순간 이 사람도 같이 마음이 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뷰티 서비스에서 기술적인 게 부족하더라도 이 마음이면 통한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이 아까 뷰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메이크업은 얼굴의 단점을 가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해요. 저는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각각의 개인이 본인이 느끼는 장단점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점을 가리면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냥 현상 유지. 단점만 없어졌으니까. 근데 단점 신경 쓰지 말고 장점만 살린다?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보다 아름다워진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이 단계가 제일 필요한 거고, 슈이무라 선생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걸 저는 계속 유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영과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눈썹 디자인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모든 얼굴, 모든 메이크업에서는 어둠과 밝음이 있어요. 음영을 잘 조절해야지만 메이크업이 잘 나요. 그래서 동양인 아티스트, 특히 한국인 아티스트가 다른 나라 가서도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내가 연습했던 모델들이 다 밋밋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밋밋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입체적으로 살리려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타이족이 다 그래요.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할 그거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이제 눈썹이랑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범위는 보면은 하이라이트 부위예요. 여기는 여기가 왜 하이라이트냐면은 아이 소켓 위에 뼈가 올라와 있는 부위들이에요. 눈썹뼈, 광대뼈. 근데 하이라이트도 1번이 제일 크죠. 2번, 3번. 1번, 2번, 3번인데 여기가 제일 밝죠. 제일 밝아야 되는 부위를, 죄송해요, 이거 바뀌었어요. 이게 1번, 2번, 3번이에요. 제일 밝아야 되는 부위를 먼저 찾는 거. 그렇게 되면 눈썹 디자인을 할 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눈 커 보이는 메이크업의 첫 번째는 눈을 커 보이게 해서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라이트 정리를 잘하고 음영의 정리를 잘하게 되면 아이 소켓 부위가 넓어지고 환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눈이 커 보이게 돼요.
그 상태에서 눈썹을 그리게 되면은 훨씬 더 눈이 커 보이고 깨끗한 느낌을 주기 더 좋아져요.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똑같은 눈인데 눈이 커질 거예요. 원하면은 막 얼굴의 절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일부러 막 라인 그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이라이트 조절만으로 얼굴의 형태가 바뀌어요. 이게 얼굴 분석의 시작이거든요.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눈썹의 그 형태에 대한 눈썹 안쪽에 뭐가 있어요? 살이, 피부가 있죠. 피부 안에는 뼈가 있죠. 이 근육, 아까 얘기했던 뼈 위에 그 움직이는 근육이 있었어요. 근육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눈썹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20살 중반만 넘어도 인간의 눈썹은 양쪽이 대칭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대칭은 없어요. 아마 메이크업 하시는 분 처음에도 그랬고요. 나중에 메이크업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반영구 하시는 분들 눈썹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좌우대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춰요. 왜? 자루 잰듯이 똑같이 해놨는데 이 사람의 표정 때문에 또 좌우대칭이 흐트러져요. 그럼 우리가 한 얘기 뭐냐? 아, 표정이 그래서 그래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답을 이따 데모 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썹을 디자인해 줄 때 가장 얼굴의 균형을 잡는 눈썹을 할 때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건데 빨간 선이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에 빨간 선 안에서 검은 자 중앙 얼굴의 끝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 4대 헤어라인 끝나는 부위 눈썹 앞머리에 끝나는 부위 눈썹 앞머리부터 코끝까지 코끝에서 턱끝까지 하나 둘 셋 4대 3의 비율 황금 비율이에요. 인간의 외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황금 비율이에요. 4대 3의 비율은 황금 비율이라고 왜 누가 칭했냐? 인간의 얼굴의 균형성 봤을 때 헤어라인과 턱끝 이 모든 걸 구조를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외모라고 해서 황금 비율이라는 비율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헐리우드 배우 한 잡지에서 한 십수년 전에 한 잡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헐리우드에 가장 유명하고 호감도 있는 연예인들의 얼굴을 다 붙여놓고 호감도를 표시하라고 그랬더니 거의 9점 몇 점, 거의 만점이 가깝게 다 나오죠. 물론 호감 있는 배우들이었으니까 그거를 황금 비율에 맞춰서 그 포토샵으로 조절해서 반대쪽에 놨어요. 그랬더니 호감도가 7점대 밑으로 뚝 떨어져요. 황금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얼굴이라고 했으나 호감도는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인간적이다 이 뜻이 아니라 개성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황금 비율보다. 제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황금 비율 그래 중요해. 좌우대칭 맞추는 거 중요해. 균형 있게끔 얼굴 가꾸는 거 중요한데 개성이 없으면 매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뷰티 업종에 있는 헤어나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적용하기 되게 좋은 방법의 이미지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서비스에서 굉장히 써먹기 되게 좋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안 빨려가는 고객을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려 보이는 거를 싫어하실 분 없죠. 동안. 이미지의 구분은 크게 동안을 하나 만들게요. 동안은 어려 보이지만 동안의 반을 노안이긴 한데 이게 서비스적으로 풀어볼게요. 굉장히 노안이시네요. 노안이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숙으로 바꿀게요. 근데 이미지를 제가 나눌 거예요. 이미지를. 동안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갈게요. 성숙의 이미지도 두 가지로 갈게요. 동안. 귀여울 수 있겠죠. 큐트. 귀여워 보이거나 되게 좀 활기차 보이고 되게 사람이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를 동안으로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성숙한 이미지는 엘레강트, 그쵸, 섹시. 크게 네 가지 이미지로 구분을 짓는데 뭐 액티비티하다, 다른 뭐 스포티하다, 다른 느낌으로 뭐 이미지를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저는 항상 고객을 보거나 사람의 이미지를 구분할 때 네 가지로 나눠버려요. 이렇게 되면 편한 게 뭐냐면은 이틀 안에서 사람들이 갇히게 돼요. 귀여운 사람의 얼굴형은 어떠냐면 대부분 동그래요. 프레시한 사람은 둥근데 아까 타원. 자, 이따 그 연예인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엘레강트한 이미지는
긴데 각이 있거나 대부분 그러니까 비슷해요. 타원형. 섹시한 이미지는 각이 있어요. 역삼각형 정도 생각하면 되고 얼굴의 특징은 눈과 눈 사이가 상대적으로 멀어요. 프레시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엘레강트한 이미지도 상대적으로 멀고 얘는 가까워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특징을 반드시가 아니라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삼아진 상태에서 고객의 얼굴을 분석하게 되면 이건 정답이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응대를 해서 이 사람의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서비스에서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귀여워.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셨네요. 귀여운 이미지로 메이크업 해드릴까요? 오케이 하면 돼요. 근데 싫어요. 그러면 그러시면은 귀여운 게 싫으시면은 프레시하거나 엘레강트하거나 섹시한 이미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미지의 지금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 귀여워요, 프레시해요, 섹시해요, 엘레강트해요. 싫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고르게 된다고요. 이거 다 싫다?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제안을 하는 상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징을 이끌어갈 때 내가 주도하에 이 사람에게 이미지를 끌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건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 헤어 할 때도 많이 쓰이지만 반영 갈 때도 이런 이미지로 얘기를 해서 눈썹 디자인을 맞춰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이미지를 판단할 때도 그렇지만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눈이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눈이냐 입술이에요. 그 이미지를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설정 있었죠. 귀엽냐, 아니면 큐트하냐, 프레시하냐, 섹시하냐, 엘레강트하냐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쫓아갈 때 어딜 보고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앞머리가 있다고 치게 돼요. 모자를 썼거나 앞머리 뱅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앞머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눈과 입술이 있을 때 얼굴은 여기까지예요. 크로스점을 입게 되면은 볼에 포인트가 가요. 볼과 립 메이크업은 같이 가거든요. 이 이미지 설정이 앞머리가 있을 때는 그래서 입술에다가 섹시한 이미지를 주면 섹시한 이미지가 나올 거고 귀여운 거 주면 귀여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앞머리가 없다. 그러면 얼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있게 되면은 눈에 가게 돼요. 스타일 할 때 그러니까 앞머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이것만 얘기해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메이크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메이크업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남들이 봤을 때 오늘 메이크업 좀 더 잘 살렸네 하는 느낌 확 와요.